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제주도의 뼛속까지 진보. 뭐 민주당이 아니고 솔직히 진보 쪽에도 뭐 어려운 그 진보 그 정치인들 힘든 과정, 뭐 예, 법적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뼛속까지 진보인 우리 고부관 변호사님 모시고 다시 직격 예,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 고부관 변호사님이 예측대로 우리 예,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예, 예,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예, 예, 탄핵됐습니다. 예, 예, 예측컨대로 됐습니다. 우리 고 변호사님. 예. 고스트라다웠습니다. 아니요, 뭐, 그거는 제가 예측한 게 예, 아니고, 예, 모든 예, 사람들이 예측한 거에 예, 저도 뭐 예, 같은 생각이다라는 예. 정도 밝힌 겁니다. 예, 예, 우리 방송에서 그때 예, 변호사님이 그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예, 많은 분들이 역시 그 타당하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었고 많이 호응을 받았고요. 예, 반대쪽 뭐 아시다시피 어느 쪽인지 알겠지만 예, 반대쪽에서는 아, 택도 없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예, 했고 아니 근데 뭐 고범 변호사님도 뭐 예를 결론이지만 저도 전날까지 예, 갑자기 뭐 4대 4에서 5대 3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뭐 예, 워낙 뭐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각종 이슈가 돌았는데 결국엔 예, 8대 0 예, 예, 전원일치 예, 예,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뭐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고범 변호사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대 0 전원 만장일치 판결을 어떻게 보신지. 예. 8대 0은 뭐 당연한 결정입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도저히 뭐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을 졸이진 예,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예, 걱정들을 했죠. 예, 저도 걱정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8대 0이긴 한데 예. 순조롭진 않았던 게 음, 아닌가.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가 아닌가라는 짐작은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 결정문대로라면 이렇게 4월 4일까지 올 이유는 없었어요. 예, 3월 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국력을 낭비한 거예요. 예, 3월 4일 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4월 4일까지 간 건데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5대 3이니 뭐 이런 말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서 가지고 싸우셨기 때문에 8대 0이 난 것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축하 파티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느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헌법재판소에게 선고기일 빨리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비판 성명 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의 어른들께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천주교의 어른께서도 비판 말씀하셨고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도 조속한 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신문사에 기고하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나서 주셨고 시민들이 그렇게 나섰으니까 8대 0으로 이제 된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헌재만 믿고 이 탄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계셨으면 전 8대 0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8대 0 예상을 못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선거길이 아니라 갑자기 잊혀지면서 민주당에서 광장에 이제 설치하고 예, 천막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헌재에서 이상한 얘기 나왔지 않느냐 예. 이렇게 들으면서 오히려 뭐 8대 0로 결과를 우리가 생각지 말고 했을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에, 마음속으로 좀 흔들렸다 그런 게 예.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민주당도 흔들릴만 하지요. 그 지금
그 국정 공백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8대0 그 결정문을 보면 대단히 깔끔해요. 뭐 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이제 깔끔한 그 결정문이 나올 만큼 이 사태는 중대하지만 단순한 사안이거든요. 중대하나 단순한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었을 거고 제가 그 탄핵 소추 당하기 직전에 윤석열이가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에도 이제 더민주제주 혁신회의에 논평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논평을 이제 제가 담당해서 썼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쓴 글의 대목이 이제 저 스스로도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리로 많이 나와서 싸워 주십시오. 강하게 항의를 해 주십시오. 분노를 광장에서 표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한번 표결 불성립으로 통과가 되지 못했고 두 번째에 이제 국민적 염원이 모여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까스로였죠. 4표, 204표로 겨우 통과가 됐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란 사태 발발 뭐 한 3, 4일쯤 지났을 때는 지난번에 박근혜 때가 224표였나요? 그래서 뭐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낙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도 저렇게 깔끔한 결정문이 저렇게 장시간 이렇게 걸릴 수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그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광장에 나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8대0이 나온 것이지 가만히 있었는데 절대로 뭐 이걸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으니 가만히 있었더라면 뒤통수 맞았을 것입니다. 네, 저도 국회 가보니까 그 국회 출입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났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계엄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그걸 고려했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리로 압박이 들어간 거죠. 그 헌재가 어떤 재판관은 저는 그렇게 의심은 하고 있어요. 일부러 시간은 끌었을 거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 보면서 그거는 끌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뭐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안 나오잖아요. 3월 26일이 지나고 28일, 9일이 돼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그 탄핵 뭐 각하 또는 기각을 시도하려는 재판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국민적 열망에 동참을 결국엔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하셨을 때 했다고 제가 의심할 때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럼 당신이 그 말대로 복귀시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계엄 허가증을 발급받은 거잖아요. 헌재로부터.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갈팡질팡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재판관도 차마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헌법재판소에 나온 그 결정문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어느 법 전문가들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죠? 부인을 못 하더라고요. 못하죠. 예, 그 이재명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재명 그 대표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의 결정에선 아무도 이거 탓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중대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이라서 이렇게 올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옴으로써 우리가 뭐 한 달 이상을 국력을 낭비한 거죠. 국력을 낭비한 거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달을 잃어버린 거죠. 예. 야, 국회 뭐 가볼 때 보니까 만난 분이 두 분, 뭐 다른 분 국회의원 못 만나는데 예. 부승찬 의원님하고 예. 문대림 의원님 정말 보니까 얼굴이 푸석할 직접 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봤는데 그 계속 그 탄핵 관련해 갖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예. 말이 아니고 그래도 생각대로 부승찬님은 얼굴 좀 잘생겼거든요. 예. 나름. 예, 예, 예. 그때 잘생기셨죠. 그때 만날 때 보니까 예.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뭐 문대림 의원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살이 예.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헬스케지셨더라고요.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죠. 예. 그 두 분 비롯해 갖고 뭐 위성훈 의원님이나 뭐 김한규 의원님 계시고 예. 제주도에서는 뭐 제가 친해서 가까워서가 아니지만 예. 진보의 제주도에 유일하게 예.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후한무치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고석준 예. 우리 논설실장이에요. 예, 예, 예. 그분 지금도 엄청나게 진보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예. 또 우리 법조계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고부건 변호사님 예, 예. 정말 많이 고생했잖아요. 예, 뭐 조금 고생했습니다. 뭐, 조금 아니고 광장에서 보면 마이크 잡으시고 뭐 얘기한 예. 것도 있고 예, 예. 뭐 직접 법리적으로 예. 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결말을 맺었기 돼서 어쨌든 결말은 났고 어떤 뭐 차츰적으로 뭐 이루어질 거고 자 그 외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전망. 예. 우리 변호사님은 뭐 법 쪽에서 아주 뛰어나시지만 정치적도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갖고 예, 조기 대선에 대한 전망.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완성하겠지만 예, 느낌상. 예. 예. 그 일단 경선 룰을 정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문제가 되고 오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1차로 그 완전히 여론조사만으로 100% 여론조사만으로 4명을 이제 가려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원 투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속보라서 헷갈리는데 그 여론조사인지 국민 경선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나머지 50%는 비당원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이제 빨리 경선 룰을 이제 정해야 될 텐데 일단 권리당원이 이제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대폭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그 경선 사무 관리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4년 전에는 권리당원이 이제 4년 전이 아니죠. 지난 대선 때는 권리당원이 80만이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제 120만을 넘어간다고 그래요. 40만, 그러니까 50%나 늘어났죠.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시기 촉박하겠네요. 예, 당원 주권 시대를 열다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이제 권리당원들이 대거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선거 사무 관리도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50%에 대한 국민 경선을 이제 할지 말지가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민 경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경선 선거인단을 이제 모집을 해야지요.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그건 이제 정기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 그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 경선을 한다 그러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뭐 굉장히 짧을 겁니다. 기껏해야 열흘일 거예요. 그 열흘 내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모집한다라는 게 이제 어려울 거고 일단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모집한 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관리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 권리당원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규칙도 규칙이지만 그 정해진 규칙에 따른 이제 관리 업무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전망을 하자면 민주당의 이제 최대 고민은 그거였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문제, 재판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지만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이제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이제 출마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 분들은 이제 긴장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걱정들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그 생각은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앞서 있는 거는 맞지요. 그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또 여론조사 결과가 앞서 있으니까 느슨해질 수 있죠. 느슨해질 수 있지만 또 시민들의 그 내란 세력 심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거든요.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선거 참여를 굉장히 잘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월등한 지지는 맞는데 네. 그에 따른 이재명 지지에 대한 반 이재명 세력 네. 국민 정서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뭐 이건 이재명 대표가 풀어나갈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간에 비명계하고 이번 대선 들어가면 진보의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쳤는데 네. 비명하고 친명 네.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예. 조기 대선에서는 뭉치겠죠. 뭐 뭉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어떤 국가적 과제, 국민적 열망, 그 다음에 이제 지지자들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비토를 했잖아요. 예. 그러한 일은 이번에는 이제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학습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낙연 후보께서 그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해가지고 대장동 논란 촉발시켰죠. 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당원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예. 그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전한 이제 정책 그 경쟁을 해야지요. 예. 뭐 상대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범 변호사님께서는 정확히 선을 긋는 성격이라 갖고 자 어쨌든 법리적 전문가시고 법률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무죄로 판결하는데 3심에 대한 이번 이재명 대표 3심에 대한 평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선거 6월 3일이잖아요. 6월 3일 전에 이제 대법원 나올까요?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4월 중에 이제 경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경선 민주당 경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경선이 4월 중에 있을 것 같고요. 5월 10일인가요? 후보자 등록이 5월 10일, 5월 11일 경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경선에 돌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만약에 선고한다.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한다. 예, 그거는 명백한 사법부의 이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지 못한다라는 법률 규정은 없지요. 법률 규정은 없지만 그것은 이제 그 하면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대법원이 그런 선고를 내린다라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가 가장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이 시작되면 대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못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경선 시작 시기가 이제 곧 뭐 4월 하순에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더더욱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다. 그거는 뭐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이 될 때쯤에는 이미 6월 3일을 지난 때라서 대법원에서 뭐 판단을 이제 못하지 않을까.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관련해 갖고 계엄 때 한번 우리 고범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탄핵 인용 결정 후에 다시 2부 나눴고 세 번째 만날 때는 언제일까요?
정권이 바뀔 때인가? 뭐 지금은 여당 야당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자체가 없으니까 예, 음. 여당 야당이 없지요. 예. 국회의원이 많은 당이 여당이 되나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아직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이라서 네. 아주 이 패기를 가지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우리 고 변호사님 예. 정치하라는 분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저는 뭐 생각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